대부분의 사람은 몸이 아프면 당연히 신호가 올 거라 믿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신장은 그 기대를 처음부터 배반하는 장기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소리 없이 버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하얀 거품이 남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묵직하게 붓는데도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하루 이틀 쌓여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미 그 순간부터 일을 버겁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피를 걸러 노폐물과 필요 없는 수분을 묵묵히 정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보내는 작은 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건 경고이기보다 부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게 해달라는 조용한 요청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신장의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신장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흔해서, 그래서 놓치기 쉬운 신호들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이 조금 진해지거나 예전보다 거품이 늘어나거나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어제 짠 걸 먹었나 보다. 원래 이런 날도 있지. 물론 하루 이틀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확하게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과 기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소변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거품이 계속 남는 소변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아직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신호가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나 피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수분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이 기능이 흔들리면 몸은 불필요한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붓기입니다. 특히 손이나 발보다 눈과 발목, 종아리에 자주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신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간과하는 신호가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쉽게 넘기지만 신장은 노폐물이 쌓이면 전신 피로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이 너무 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 문제는 늘 늦게 발견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그게 신호였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 변화로 조용히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무시할수록 신장은 더 혼자 버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쪽이 망가져도 다른 한쪽이 대신 일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도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신장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신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심해진 뒤가 아니라 의심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부담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은 회복이 빠른 장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망가지는 속도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면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병을 떠올립니다. 당뇨 때문인가, 혈압 때문인가, 유전인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질환들도 신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마주하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신장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습니다. 국, 찌개, 젓갈, 장류. 식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염분을 처리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관과 역감막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수년간 반복되면 신장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나는 국물은 잘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찬 속 소금, 간장 한 숟갈, 김치 몇 조각이 하루에 쌓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물 섭취 습관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분들도 문제고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분들도 문제입니다. 신장은 꾸준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조금씩, 자주.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아침에 거의 안 마시고 저녁에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은 신장을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물 한 컵도 마시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의 습관적 사용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무릎이 쑤실 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약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진통제는 신장의 혈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프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그 부담을 말없이 떠안습니다. 네 번째는 잠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 생활. 수면은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짧아지면 낮 동안 쌓인 부담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게 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수면 부족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근육을 위해, 기력을 위해 고기, 보충제, 단백질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필요하지만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은 모두 신장의 몫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과한 단백질은 회복이 아니라 추가 부담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소변이 달라졌는데도, 붓기가 반복되는데도, 피로가 계속되는데도,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미루는 선택. 이 미룸이 신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참는 시간이 길수록 회복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대부분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습관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부담을 주면 조용히 나빠지고 부담을 덜면 아주 느리지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현실적인 사례들,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사람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의학 책에는 수치와 그래프만 나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땐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68세 남성, 퇴직 후 손주를 돌보며 지내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조금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았습니다. 소변을 볼 때도 거품이 생겼지만 물을 내리면 사라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서 중간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통증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죠. 신장은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아침 붓기가 줄고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크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보다도 멈췄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72세 여성, 평생 가족을 위해 부엌을 지켜온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국을 끓였고 간을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손이 부어 반지가 안 빠질 때도 있었지만 일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왔고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신장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천천히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국물은 밥만 먹고 반찬간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대신 부담 없는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나를 돌보는 시간 같았어요.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6개월 뒤 단백뇨 수치는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완치가 아니라는 걸 이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보내는 말을 듣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젊은 55세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책임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피곤하면 진통제로 버텼고 잠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검사 오류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재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어려웠던 건 속도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해결하는 삶. 하지만 신장은 그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조용히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되나 하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검사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장이 나를 멈춰 세운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몸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속도를 싫어합니다. 과함을 싫어합니다. 무관심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분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한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오늘부터 차 마시고 습관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건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기대와 잘못된 자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신장을 돕는 보조수단이지 병을 고치는 마법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은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만성신장질환 3단계 이상으로 진단받은 분들, 투석을 앞두고 있거나 단백뇨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분들, 이 경우에는 생활관리와 더불어 의사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요법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신장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심장약. 이 약들은 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차나 건강식품이 약효를 방해하거나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지러움, 심한 피로, 입 마름, 근육 경련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하면 더 좋다는 착각입니다.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 차든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신장은 균형의 장기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자주 배출시키면 오히려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빈뇨가 심해지거나 소변색이 지나치게 연해질 경우 이미 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계속 해야지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기가 늘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가슴 답답함이 생기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건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신장은 느낌보다 수치가 먼저 말해줍니다. 아무리 몸이 가볍게 느껴져도 검사 수치가 나빠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반대로 증상이 남아 있어도 수치가 안정적이라면 그 선택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효과를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사람마다 상태도, 원인도,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같은 차, 같은 습관이라도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 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돌보는 과정에서 절대 의학적 치료를 척처럼 만들지 마세요. 약이 무섭다고, 병원이 싫다고 모든 것을 생활요법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의학은 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생활 습관은 그 도구의 효과를 돕는 동반자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선택은 몸을 조용하게 만들고 나쁜 선택은 몸을 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해지지 마세요. 신장은 시간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현실적인 결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이 얼마나 조용하게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쳤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변에 남는 거품, 발목에 남는 자국,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횟수. 이 작은 신호들이 신장이 보내는 SOS라는 사실, 이제는 명확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게라도 행동을 시작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감초차, 새끼풀차, 옥수수, 수염차. 이 세 가지 차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돕습니다. 감초차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손상된 신장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새끼풀차는 노폐물 배출을 돕고 몸의 부종과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을 쉬게 하고 소변 거품을 완화하며 사구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차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핵심은 균형입니다. 짠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 피하기. 이 모든 것이 차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그리고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잔의 차로 하루를 시작하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의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우려내며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발목이 붓는지, 소변 거품이 있는지, 몸이 무겁지 않은지 관찰하세요. 이 순간이 바로 신장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습관이 내 삶을 바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순히 차 한 잔만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을 꾸준히 반복했기 때문에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오늘 짠 음식 대신 건강한 식사를 선택할지, 오늘 잠시 호흡하고 몸을 느낄지, 모두 여러분이 결정할 몫입니다. 저는 유호진,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신장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소변 거품은 줄고 부종은 사라지며 몸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잠시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것이 이미 건강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인내와 존중, 그리고 꾸준함으로 한 잔의 차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소변 거품 걱정 없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을 지키세요.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함과 배려로.